구할 수 있어요. 목과 나머지 구하는데요. 우리 하나 흥미로운 거 보자. 이식하고 요식 두 개 비교해 볼래? 어때? 조립제법식이 똑같아요. 맞지? 그런데 분명 문제는요. 얘는 2x-1로 나누고 있고 얘는 x-2분의 1로 나누고 있으니까 답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다른 값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조립제법이 똑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조립제법에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등장하게 돼요. 옛날 옛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하고요. 교과서가 모두 다 이렇게 x 앞에 1만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 x 앞에 오는 숫자가 1밖에 없었어. 2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학생들은 이 1밖에 없던 이 시절에는요. 몫을 어떻게 구했냐면 얘가 목자리고 얘가 나머지 자리여서 몫은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야. 몫은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6이고 나머지는 188이야. 이렇게 읽었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수능 시험에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2가 붙은 녀석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요. 이렇게 x 앞에 2가 붙었던 유형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요. 평소랑 똑같이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가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일 거야. 이따위로 풀어놨어. 근데 분명 다른 문제의 답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오답이 돼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조립제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얘가 목과 관련된 자리가 맞기는 한데 몫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x의 개수에 붙어있는 숫자 2가 붙어있으면 얘를 전부 2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몫은 몇이 되겠습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돼. 하지만 나머지에는 변화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런데 얘는 x 앞에 1이 붙어 있어. 1로 나누나 마나지? 1은. 그러므로 그냥 얘는 편하게 뭐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몫은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안 변합니다 라 그랬지? 나머지는 항상 그냥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x 앞에 1이 붙어 있으니까 몫은 뭐라고 적으면 되겠다?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6.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188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조립제법 식을 만드는 건 똑같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나눠주는 1차식의 x의 개수 자리에 1 이외에 다른 숫자가 있으면 그 다른 숫자로 얘를 나눠서 몫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거 있으면 얘를 전부 2로 나눠주는 거. 여기 3이 있으면 얘를 전부로 3으로 나눠주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조립제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도 될까? 그래서 우리가 밑에 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주의에다가 자, 우리가 구하려는 실제 몫이라는 것은 계산목 있죠? 계산목에다가 동그라미 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다. 얘요. 이 동그라미가 바로 뭐다? 1차식에서 x의 개수 자리에 오는 숫자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사실 곱해준다는 개념은 나눠준다는 개념과 똑같은 상태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세로 셈으로 돼 있을 거야. 여기에 보면 1번, 2번 묶어요. 1번, 2번 묶어서 적어 놓습니다.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숫자가 붙을 때 목자리는 변하지만
나머지는 건들잖아요. 그냥 똑같이 조립제법식 내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요 조립제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좀 헷갈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숙제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조립제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절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런 문제예요. 당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일 때 이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요런 유형의 문제인데 이 문제의 특징 정리할게요. 위에 채워놓으세요. 자, 우리 앞에 조립제법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몫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도. 나머지는 안 변한다 라겠죠? 적어놓으십시오.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조립제법처럼.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조립제법처럼 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식 세우기로 풀어야 돼요. 무슨 식? 검산식 세우기를 할 겁니다. 누구를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는 이 노란색을 가지고요. 검산식 한번 세워볼까? 어떻게 세울 수 있어? fx는 ax 플러스 b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몫이 qx니까 이 자리에 qx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러고 남은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했으므로 r이라고 검산식 세우면 이런 구조로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맞나요? 여기까지 맞나? 검산식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똑같은 fx예요. 그죠? 어머, 요 똑같이 생긴 fx를 요번에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눠볼까 해. 이때 몫과 나머지 구해보겠니?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봐야 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봤더니 여기에는 a가 있었지. 그런데 그 a가 어떻게 되고 있어? 쏙 빠져버린 상태예요. 맞습니까? 즉 위식에다가 모두 다 a를 나눠버린 게 요 식이지. 그런데 위식과 아래식은 같아줘야 되니까 나눴으면 그만큼 또 곱해줘야지만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식, 아래식 같은 식을 만들려면 요 안에 있다가 사라진 a를 바깥에 이렇게 빼서 적으면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몫이 바로 뭐냐?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몫 자리고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나머지 자리죠. 그래서 뭘 알 수 있어? 역시 몫은 변하지만 나머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조립제법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한 문제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위식, 아래식 비교해서요. 똑같은 구조로 만드는 고민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신 분은 얘기해주세요. 몫은 뭐, 나머지는 뭐? 몫은 a분의 1 qx 플러스 qx 나머지는 r. 잘 푸셨어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를 x-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fx를 ax-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쉽게 맞추기지 뭐. fx는 x-a분의 b로 나누면 몫을 qx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r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요 똑같은 fx를 요번에는 ax-b로 나눠보겠다요. 자, 그래서 봤더니 요 식에 갑자기 뭐가 곱해졌어? a가 곱해져 들어간 거랑 똑같이. 그러면 야, 여기 a를 갑자기 곱했으니까 똑같이 위식 아래식 같게 만들려면 여기 뭘 곱해야 돼요? a분의 2를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qx를 써주고 더하기 r을 해야지만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므로 몫은 얘가 될 거고 나머지는 변화 없이 그대로 R이 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선생님이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개념 3개를 배울 겁니다. 라고 했죠. 1.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2. 조립제법. 그리고 이제 배울 마지막 개념이 세 번째,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나머지 정리는 엄청 간단해요. 근데 간단할수록 제약 조건이 커집니다. 라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 개념이냐?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해. 선생님! 그러면 조립제법이랑 똑같은데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면 자, 나머지 정리는 조립제법보다 더 간단해. 그 얘기는 나머지 정리가 조금 더 제약사항이 많다는 얘기지? 얘는요, 나머지만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로는 몫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나머지 정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너희들이 정말 이 부분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요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엉터리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즉 그만큼 배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야. 추상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우고 나면 신세계가 펼쳐져. 너무나도 좋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찬찬히 설명 들으세요. 보자. 자,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은 문장이 나왔을 때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잠깐만 얘를 x-a로 나눴단 말이지? 근데 몫을 뭔지 모르겠네? 자, 고등수학에서 몫이 뭔지 모르면 보통 일반적으로요 그 몫을 어떤 식인지 모르니까 나 x가 난 어떤 식인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쓸 거야. 이게 보통 몫이에요. 그런데 얘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상 1차보다 작은 상수항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나머지 자리엔 상수항을 의미하는 r을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는 구조지.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 미정계수법의 무슨 방법이다? 수치 대입법이다.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의도적으로 대입한다라고 했지. 누구를 대입하면 돼?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자리에 a를 대입해서 fa 이렇게 적어봤다? 그럼 a 빼기 a는 착 사라지면서 얘는 그냥 뭐만 남겠습니까? r만 남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봐. r이 뭐였는데 나머지였지. 맞니? 그러면 선생님 결국 fa가 나머지란 얘기네요? 그치. 그래서 개념이 안 정립된 선생님들은요 모든 문제를 이따위로 풀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 하지만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사람은 잠깐만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뭐라고? fa네? 라고 막바로 나오는 거예요. 윗줄 얘를 읽고 얘가 막바로 나오면 나머지 정리를 아는 거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식을 세워서 그 결론을 끌어내면 나머지 정리란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선생님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봐. 되게 쉽다.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라고 했지. 자, fx라는 어떤 식을 x-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구하면 돼? 나머지는 f3이구나. 즉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가 되는구나. 자, fx라는 어떤 식을요 x 플러스 5로 나눈 나머지 구하시오 하면 우리는 이 나머지는 뭐라고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다. f의 마이너스 5라고 정리하면 이게 바로 나머지구나. x 플러스 5로 나눈 나머지.
근데 얘의 의미는 뭐다? 이 x에 관한 어떤 식의 x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딱 보자마자 개념이 정립이 돼 있는 사람은요, 그냥 f의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이 개념이 있는 사람이야.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푼다? 일일이 식을 세워서 결론을 내는 거죠. ax 플러스 b를 나눴더니 몫은 qx고 1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r이야. 어머, 수치 대입법이네.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x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를 x자리에 대입했더니 어머, 얘가 나머지가 돼버리네? 아, 이 f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나머지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나머지 정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이 보이면 막바로 얘가 나와야 된다. 근데 얘 되게 쉽다? x-a로 나눈 나머지 이러면 요 녀석 자리 a 대입하면 0 나오지. 그래서 fa 맞습니까? 자, 요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x자리에 뭘 대입해야지 0이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 되겠습니까? 0이 나오는 값을 대입해주면 그 값이 곧 나머지 정리다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를 따박따박 잘 읽어내는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a는 r이다 라는 식이 보이면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자체가 나머지랬지. 맞아요. 나머지는 나머지인데 얘는 어떤 나머지냐? 원래는 fx였어요. fx를 몇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될 것 같아? x-a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식을 딱 보면서 바로 얘는 나머지 정리로 해석하면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이라는 의미야 라고 해석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지금 무슨 얘기냐? 옛날 옛적에 여러분이 이런 거 배울 때 얘는 함수값이었다? 근데 얘는 함수값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리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줄은 여러분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두 줄은 여러분이 채워요. 칠판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한 문장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냈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이게 나머지 정리지만요. 여러분은 적어가지고 식 세우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요 식을 보면서 이런 식 세우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원래 fx가 있었는데 얘를 가지고 몇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래? x-a로 나눴더니 몫은 뭔지 모르니까 qx라 치고 나머지가 몇이구나? r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얘를 보고요. 이런 문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런 식 세우기로 변형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밑에 두 개 채워 넣으세요.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형태의 식이나 여기에 있는 이런 문장이나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이나 얘네들은요 서로 왔다리 갔다리가 아주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
왜 모두 다 같은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할 수 있을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f의-a분의 b는 r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이 식은요 사실 위에 배운 대로 해석을 하면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리고 식 세우기를 해보면 fx는 x 플러스 a분의 b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맞지?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개념 보자. 위에 f의-a분의 b를 우리 뭐라고 해석하기도 했어?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로 해석했던 거 보이나? 위쪽에.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심플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다. 즉 fx는 ax 플러스 b qx 플러스 r이라는 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위에 있는 건 쉬운데 아래에 있는 게 조금 더 까다롭지. 맞아? 자, 아래에 있는 거요 손쉽게 해석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은요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냐면요 이 분모부터 읽어주되 부호를 반대로 읽어서 b로 가면 돼. 즉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겠어? 시작!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얘는요 시작! 4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신 분은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 놓은 녀석으로요 예, 맞는지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분들은 칠판에 있는 거랑 잘 맞는지 맞춰보세요.
합니다. 됐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똑같은 fx가 이런 식으로 다른 녀석으로 나누어지면 몫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몫은 변해도. 자, 놀랍게도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리의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요,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식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볼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관련된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나머지 정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얘를 나머지 정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네? 앞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 보면 딱 f의 몇은? 마이너스 2는 플러스 5라고 요렇게 탁 적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밑에 있는 두 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개 여러분이 푸세요. 자, 다 푸신 분은요, 칠판을 보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 개념이에요. 이런 표현 나오면 식 세우지 말고 그냥 한 큐에 탁 쓰라는 거. 자, 볼까? 이 나머지 정리 개념이 없는 선생님들은요, 이런 식 보면 이렇게 푼다. 야,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는데 나머지가 5라고 나왔잖아. 모르는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x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5가 되네? 와,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선생들이 나머지 정리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야? 앞으로 이런 표현 보면 식 세우기를 해서 내려간다. 그냥 한 큐에 나머지 정리를 쓴다. 한 큐에 나머지 정리를 쓴다. 즉 나머지 정리 핵심은 이런 구조인 거야. 이 한 줄이 나머지 정리 핵심 식이에요. 이런 건 나머지 정리 핵심식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정리 핵심식은 얘가 발전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 즉 얘는요, 그만큼 추상화돼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추상성이 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엄청 빨리 풀 수 있다, 되게 길게 풀 거다, 빨리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바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우리 그러면 이제 다항식끼리의 나눗셈과 관련된 개념 다 배웠네요? 예, 다 배웠어요. 맨 처음에 배웠던 개념이 뭐다?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두 번째 배웠던 개념이 뭐다? 조립제법. 그리고 세 번째 배웠던 개념이 뭐다? 나머지 정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하나 봤다? 문제를 봤더니 야, x세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개념이 없는 애들은 이 문제 이렇게 풀어요. 잠깐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오씨, 나눠서 나머지 구하면 되겠네. 나 풀 수 있어. 3차, 2차, 1차 상수. 얘를 x-1로 나누면 되니까 1-1 써주면 되겠다. 이 자리에 1 집어넣으면 1-1 되겠구나. 5 빼줘야지. 얘 빼주면은 -1, 3, -3 요렇게 나오므로 또 -1 대입하면 -1이 나오겠구나. 나눗셈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에서 1을 빼면 2-4가 돼서 2가 나오려면 2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2하고 -1. 그래서 얘를 다시 빼줍니다. 그럼 -2가 나오네? 와, 정답은 -2야!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써야 돼요. 네네. 솔루션 1에다 써놔야 돼요. 자, 되겠습니까?